2025년도 이제 정말 마지막 날이네요.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다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새해는 또 어떤 모습일까 이런저런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AI 분야를 보면요. 정말 아찔할 정도예요. 2022년에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다들 그냥 신기해하기 바빴는데 불과 3년 만에 AI는 뭐랄까 우리 일상과 업무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맞아요. 이제는 더 똑똑하고 더 큰 AI 모델이 나왔다 이런 뉴스만으로는 사실 놀랍지도 않을 정도니까요. 네네. 그냥 자동차 엔진 마력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좀 당연하게 느껴지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두가 그 엔진 크기에만 열광할 때 어쩌면 진짜 거대한 변화는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권력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AI를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권력의 이동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AI의 힘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의 주머니 속으로 그리고 단순한 답변에서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가고 있는지 그 세 가지 권력 이동의 현상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관점이네요. AI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짚어보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하드웨어의 심장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손안의 기기를 거쳐서 또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까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격전지 클라우드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AI 하면 역시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가 거의 공식처럼 따라붙잖아요. 그렇죠. 시작의 왕이죠. 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대 기술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비밀 병기, 그러니까 맞춤형 AI 칩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와요. 이게 그냥 비용 좀 아껴보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움직임 같아요. 핵심을 정확히 보셨네요. 단순히 비용 절감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판이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가요? 네. 물론 시작은 가성비였죠.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인퍼런시아, 트레니움 같은 칩들은 특정 AI 작업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범용인 엔비디아 GPU보다 전기는 덜 먹고 효율은 훨씬 높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어떤 길이든 갈 수 있는 무적의 오프로드 트럭이 GPU라면요. 네. 이 맞춤형 칩은 F1 서킷에 맞춰서 모든 걸 튜닝한 레이싱카 같은 거죠.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 레이싱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트랙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CUDA라는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개발자들이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단순히 칩 가격이 좀 싸다고 해서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의 관성이 훨씬 무서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전략은 대체가 아니라 분리에 가깝습니다. 분리요? 네.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는 서비스에는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 추천이나 광고 최적화처럼 내부적으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부터 자신들의 맞춤형 칩으로 전환하는 거죠. 내부 시스템부터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파트너사들도 특정 작업에는 구글의 TPU를 쓰는 식으로요. 이건 당장 엔비디아를 무너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AI 운영의 고삐를 우리 손에 직접 쥐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AI 시대의 석유를 직접 시추하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부 살림부터 자기 기술로 바꾸고 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요. 그 맞춤형 칩을 만드는 구글이나 아마존 뒤에 또 다른 숨은 강자가 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구글의 TPU 설계를 도와주는 회사는 브로드컴이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칩 설계 파트너는 마벨 테크놀로지스입니다. 그 회사들이군요. 네, 모두가 엔비디아와 빅테크 기업들의 이름에만 집중할 때 이 설계 전문 기업들은 조용히 기술력을 쌓으면서 거인들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에는 이 숨은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전장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제 그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어떻게든 우리 손안으로 가져오려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이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죠. 네, 바로 두 번째 권력 이동의 현장입니다. 온디바이스 AI죠. 온디바이스 AI. 네, 지금까지 우리는 스마트폰 앱에서 AI 기능을 쓸 때마다 저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랑 신호를 주고받아야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느렸죠.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느리고
배터리도 많이 달고 인터넷이 안 되면 아예 무용지물이었죠. 온디바이스 AI는 이 통신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스마트폰 자체에서 AI 연산을 처리해버립니다. 와, 그럼 드디어 시리가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 대신 진짜 제 말을 알아듣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10년간 시리한테 화만 낸 기억밖에 없는데 말이죠. 하하하, 바로 그 답답한 순간들을 없애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로딩 시간을 줄이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죠? 내 사진, 메시지, 일정 같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데이터를 폰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AI가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 개인정보 보호 문제? 맞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개인 비서를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분야의 가장 큰 플레이어는 역시 애플이겠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면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만약 애플이 이걸 제대로 해낸다면 정말 몇 년 만에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죠. 슈퍼사이클이요? 네, 단순히 시리가 똑똑해지는 걸 넘어서 이 강력한 AI 기능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결국 새 아이폰을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아, 결국 기기를 팔기 위한 큰 그림이군요. 그렇죠. 이건 스마트폰의 두뇌, 그러니까 모바일 칩을 만드는 퀄컴 같은 회사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새 아이폰을 팔고 앱스토어에서 더 많은 AI 앱을 유통시킬 애플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결국 2026년은 AI가 저 멀리 구름 위에서 우리가 매일 만지는 기기 안으로 본격적으로 이주하는 원년이 되겠네요. AI 권력이 우리 손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I의 힘이 클라우드에서 기기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AI는 똑똑한 답변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 검색을 해주거나 글을 써주는 식이었죠.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AI는 단순히 대답하는 걸 넘어서 우리를 위해 직접 행동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권력 이동, AI 에이전트의 등장입니다. 네. 솔직히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려요. 이게 제 상상 속의 자비스 같은 건지 아니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무언가인지 좀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목표를 주는 겁니다. 목표요? 네. 기존 AI에게는 오늘 날씨 어때?처럼 질문을 했다면 에이전트 AI에게는 다음 주말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 예약하고 해변 근처에 평점 좋은 호텔 찾아서 내 캘린더에 추가해줘처럼 최종 목표를 던져주는 거죠. 아, 그러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항공편을 검색하고 호텔 리뷰를 분석하고 결제하고 일정에 등록하는 이 여러 단계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와. 명령을 수행하는 비서를 넘어서 그냥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대리인, 에이전트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비즈니스 현장으로 들어오면 파급력이 엄청나요. 예를 들어 세일즈 포스는 에이전트 포스라는 걸 내놓았는데 AI 에이전트가 고객 서비스 요청을 받아서 간단한 건 바로 처리하고 복잡한 문제만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오, 영업사원이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 AI가 미리 그 고객의 정보를 싹 긁어 모아서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주기도 하고요. 메타의 사례는 특히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정말 솔깃할 것 같아요. 그렇죠. 페이스북 광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사장님을 대신해서 AI 에이전트가 타겟 고객을 분석하고 광고 문구를 만들어서 캠페인까지 실행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워셉으로 쏟아지는 고객 문의에 24시간 응대도 해주고요. 이건 작은 가게에 갑자기 대기업 마케팅팀이랑 고객센터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업무의 민주화를 넘어서 비즈니스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무게중심의 이동이라 지금까지는 훌륭한 툴을 제공하는 회사가 시장을 이겼다면 앞으로는 알아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세일즈포스랑 메타는 지금 소프트웨어 판매자에서 가상직원 파견업체로 변신하고 있는 셈이죠. 와, 가상직원 파견업체라니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이들 기업의 수행 모델도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에이전트가 결국 메타 플랫폼 안에서 광고를 집행하게 만들어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군요. 네, AI가 우리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도구에서 목표를 향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파트너로 변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6년에는 이 행동하는 AI가 비즈니스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오늘 우리가 추적한 2026년의 세 가지 AI 권력 이동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클라우드에서는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면서 거대 기술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맞춤형 칩으로 권력을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AI 권력은 클라우드를 떠나서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내려와 더 빠르고 안전한 개인화된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는 답변하는 수동적인 도구에서 벗어나서 복잡한 목표를 스스로 실행하는 행동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 AI가 우리 삶에 더 깊숙이 통합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자율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의 다른 얼굴들일 뿐이죠. 그렇군요. 하드웨어 인프라부터 우리가 매일 쓰는 기기, 경제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까지 AI 권력이 사회 곳곳으로 아주 촘촘하게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2026년은 정말 AI가 실험실을 나와서 우리 현실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드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죠? 오늘 이야기한 AI 에이전트는 주로 비즈니스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이 기술이 여러분 개인의 삶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내 모든 사적인 정보를 안전하게 학습하고 또 자율적인 에이전트 기술이 더욱 발전했을 때 여러분의 복잡한 일상 업무 중에 가장 먼저 개인 AI 에이전트에게 완전히 위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골치 아픈 연말정산이나 휴가 계획 짜기, 매달 나가는 공과금과 카드값을 정리하는 가계부 관리,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인터넷에 수많은 자료를 찾고 요약하는 일. 아마 머지않아 개인 비서와 개인 에이전트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2026년은 바로 그 시작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해가 될 겁니다.